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다시 또 목요일, 금요일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 3일 동안의 움직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은 설 때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지수는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연휴 동안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비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6.2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79라던가 예상치 80.8을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지표가 좋은 게 시장에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달 말까지 추가 부양책이 하원에 통과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대해서 좀 초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싶은 게 경기 부양책을 통과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나온 뉴스가 미국이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던가 3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좀 상승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웰스파고라던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살펴봤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에 화요일날 종가가 3064포인트인데요. 3200포인트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5%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급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시장은 2월 15일 월요일 날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미국 시장, 화요일 새벽 미국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는 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급할 필요는 없겠다.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지금 호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 게 단기적으로 딱 고점을 형성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도 결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래도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시장도 일단은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200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200선 때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제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지금 박스권 시장이어서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하고 계속 반대 매매, 손절만 계속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잡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러면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감안을 해보시고, 또 이제 내일 제가 또 한 주일간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국내 주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성년자 자녀에게는요, 10년마다 2천만 원씩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활용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4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중심에 서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신고를 할 때 뭐 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딱 신고를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막 상승을 하고 그래도 다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세뱃돈,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부모님이 뭐 나중에 준다, 뭐 한다, 뭐 가져갔는데 지나고 보면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께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세뱃돈을 좀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0년, 20년을 봤을 때 미국의 워렌 버핏도 S&P 500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는 코덱스 200에 대해서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막 뭐 2만 원대였던 게 지금 막 4만 원대예요. 물론 작년에 이제 증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막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은 대한민국의 대표 200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대표 200 종목에 대해서는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200 종목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뱃돈에 대해서 가장 좀 좋은 안정적인 투자처는 코덱스 2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세뱃돈을 뭐 굳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급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이건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시장은 작년에 10월 달에는 거의 한 121선 정도까지도 빠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11, 12, 1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뭐 121선까지 빠진다고는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61선 정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아직 계좌를 안 트신 분들은 천천히 계좌도 트시고 이러면서 61선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들의 세뱃돈을 투자를 해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어린이날 때 뭐 다른 선물 같은 거 사주지 마세요. 다른 선물 장난감 뭐 나중에 지나면 또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 때 그리고 어린이날 때 뭐 추석 때 또 이렇게 뭐 계속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 투자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녀들의 나중에 상당히 큰 자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타이거 탑10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면 투자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요. 성장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61선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겠고 좀 종목으로 보고 싶다. ETF 재미없지 않냐? 그런 분들께는 저는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사실 그동안 현대차의 부품 조립업체였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전기차 부품사로의 변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뭐 요즘에도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약간 삐걱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현대차 그룹은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세계 지금 4위권이에요. 일반 자동차로는 세계 10위권인데 전기차로는 세계 4위권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은 좀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27만원, 28만원 이 정도에 왔을 때 자녀들의 세뱃돈을 현대모비스에 투자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이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제가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려다가 그건 또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대상 26,000원대라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세뱃돈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대상 같은 종목들 좀 뭐 투자를 한다면 우리 뭐 설에만 하더라도 전 부치려면은 계속 막 식용유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청정원 몇십 년 전에도 있었고 몇십 년 후에도 있을 거잖아요. 대상. 그래서 대상그룹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 자녀들의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음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좀 알차고 편안하게 휴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